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에 경제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답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간략하게 질답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룡 경장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증인 여러분들과 또 참고인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검찰의 검사도 좋은 검사들 많이 있죠. 물론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꼭 저희들 좋은 검사분들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경찰들이 수사하고 또 검찰이 기소해가면서 또 필요한 거 서로 보완하면서 하는 수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경찰도 다 잘하진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해가면서 새롭게 조작하고 은폐하면서 지금 아까 조성은 우리 참고인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백희룡 경장님이 그동안 애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수사해서 압수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조도 부족한데 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거죠? 이게 지금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 게이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세해서 저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고발사주 얘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했지만 저도 고발사주 당해서 모해 무고로 감찰 조사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지만 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를 제 자리로 수사 초기 단계 그 자리로
돌려달라 이렇게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청을 드립니다. 예.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원어치를 압수했다는 것은 246만 명을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246만 명을 구했고 거기에서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마약을 압수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용산으로 가는 길목까지 찾아서 그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조직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마약 수사야말로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이 마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안보도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 우리 수사할 때 그 처음 마약 사건이 밝혀질 때 인천지검장이었죠. 네, 인천지검. 그리고 이 내용은 인천 세관과 연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고 기재위도 했기 때문에 인천 세관의 검색 때도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마약을 온몸에 칭칭 감아서 들어오는 마약쟁이들, 이 마약쟁이들을 인천지검이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국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1명을 검거했고요. 3명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에서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죠. 그게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관 조직원과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레이시아의 또 공항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100kg이 또 남아 있었습니까? 100kg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방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3년 11월에 310kg가 또 나왔잖아요. 네. 제가 수사했던 것은 350kg 정도고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나온 건 310kg고 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 부산 공장 여기에 수백 킬로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1000kg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유통 대기 중이다. 큰일 난다. 이 마약의 여파가 한 달, 2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여파가 확인이 되고 사회적 폐해가 알려질 때는 1년,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에 수사가 가다가 중단되었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심우정은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입니다.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 심우정.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6부를 폭파해 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금 한 심우정 관련 얘기는 제가 백혜령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에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백혜령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 좀 넘었거든요. 근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2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현웅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사람 몸에 칭칭 감고도 들어오고 도마를 파서 도마 안에 마약을 넣어서도 들어오고 도마 안에 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물품 검색에서 체크가 안 될 수 있죠?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000원 주면 삽니다. 근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접착체가 붙어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죠. 그 검색대에 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100% 발견되는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때 않습니까? 세관 그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그래도 전자통관 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줍니다. 검사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약견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견은 그 세관 직원들랑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3교대 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견을 빼버렸죠. 마약견도 빼고 공항을 열어줬다고 제가 말씀을. 공항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됩니까? 그거를 열어주고 마약견을 빼주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게 열어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준 겁니까? 그 뒤를 봐주는 작자들이 당시에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서장이 변심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가고 온갖 조직이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력기관의 대형, 우리가 검찰공화국 그러면 검찰 떠올리는데 정보 권력기관의 대형이 있습니다.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있죠. 국정원이 열어준 겁니다. 공항을.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에 경제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마약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관심 많으시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냐? 자, 우리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또 오래되기도 했고. 네, 오래되기도 했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진상 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 맞나요? 시가 2,200억 원. 무게로 따지면은 74kg의 마약을 단속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니야. 핵심은 마약 전담반도 아닌 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적발을 한 거죠. 예, 네. 이 엄청난 쾌거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때부터는 미스터리거든요. 네. 지휘 라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노. 조병호 오랜만에 들어본다. 지휘 체계에 아예 이 사람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조병노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용산에서 세관 관련해서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세관 관련한 거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김찬수가 근데 그랬던 김찬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외압을 가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랬던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또 영전합니다. 저 일 이후에 용산에서 보고 있다? 외압?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영전. 근데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은 좌천됩니다. 지구대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백혜룡 경정이 세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막혀. 와, 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자세한 이야기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전화 연결을 해야 돼서 네, 그런데 네, 네. 이 이상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하잖아.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제 수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 통과됐잖아. 네. 김건희 특검에 네. 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통과됐잖아. 네. 이제 출범하잖아. 해야지. 이제 기대되잖아. 네. 그리고 플러스 지난 3월 20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상설 특검. 근데 한덕수가 특검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안 해서 이게 출범을 못 하고 있었던 거야. 네, 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 한번 만났잖아. 네. 거기서 상설 특검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만났을 때요? 예. 그래서 그게 보도가 돼요. 오. 야,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진행되겠다. 네. 이제 수사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가지고 요거 우리가 수사할게. 대검에서 갑자기 아니 특검에도 포함돼 있고 상설 특검도 언급이 됐는데 이제 와서 대검이 야 우리가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해 볼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잖아. 네. 이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전화로 여쭤보고 자세한 이야기 의원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징계를 받고 좌천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백혜련 경정은 이번 대검의 합동 수사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백혜련 경정님 일단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네. 아유, 그 바쁘시기도 할 테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담백한 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백혜련 경정님은 매불쇼의 존재를 잘 모르시죠? 최욱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알고. 영광입니다. 네. 저는 우리 백혜련 경정님 때문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저도 보기도 했고요. 네.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이 전해 들었고, 네. 저를 걱정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지금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제가 서울 강서경찰서 네. 하곡지구대 지구대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네, 그 지금 현직이시기 때문에 뭐 짧게만 제가 여쭤보고 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검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합동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백혜련 경정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실화야?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간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입니다. 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네. 무한무치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경정님이 사실 인천 세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근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인멸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정님은 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매불쇼에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와, 다시 한번 네. 네, 아니 그 질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아니 경정님
네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네네.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적발하신 게 이제 74kg이라고 해갖고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양이 역대 뭐 두 네네. 번째 규모라고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경정님께서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인천지검장이 실무적이었다. 예, 이제 조금 뭔가 흐름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경정님이 지금 또 현직에 계시고 지금 상황이 또 바쁘시고 그러실 테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전화 통화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설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욱 앵커님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상설특검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안은 맞아.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건 취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경정님, 네, 저희와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댓글에서 경정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그 신변에 대한 안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통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